유세라의 발소리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AURA 그룹의 젊은 총수 권희준의 펜트하우스에 고용된 새 가정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청소부의 고단함 대신 잘 훈련된 요원의 정밀함이 배어 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유니폼은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감추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펜트하우스는 숨막힐 듯한 한강의 전경을 자랑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와 값비싼 현대 미술품으로 채워진 공간은 따뜻한 집이라기보다는 전략적 본부에 가까웠다. 세라는 집사의 간단한 인수인계를 받으며 이 유세의 첫 번째 균열을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총재님은 극도로 예민하십니다. 절대 소음을 내거나 예정되지 않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년의 집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세라를 단순한 가정부로만 보았고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특수보안업체 근무 경력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듯했다. 세라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권희준 총재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세라가 복도를 지날 때 문틈으로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권희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나이가 많고 기름지며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이준 총재, 이러다간 다 망합니다. 글로벌 테크건은 당장 제게 맡기시고 뒤로 빠지십시오. 선대 회장님이었으면. 세라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임무는 청소였지만 진짜 목적은 이 집안의 오염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권희준의 비서실에서 비밀리에 그녀를 고용한 이유는 단순한 가사노동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부의 적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그 목소리의 주인 박찬호 전무가 유력한 용의자였다.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육중한 체구의 박찬호 전무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세라를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그의 값비싼 양복에서는 비싼 시가 향과 함께 부패의 악취가 풍기는 듯했다. 세라는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노크했다. 총재님, 유세라입니다. 청소를 위해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깨지기 쉬운 유리가 마찰하는 듯한 점지만 극도로 지친 목소리가 간신히 허락을 보냈다. 들어와요. 서재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재무제표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권희준이 앉아 있었다. 29의 젊은 총수. 그는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았지만 지금은 왕좌에 앉은 죄수처럼 보였다. 권희준은 세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회색빛 도시 혹은 그 너머의 절망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대한 조용히 머리가 울려서 세라는 대답 대신 부드러운 천과 특수 제작된 소형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조용했다. 그녀는 책장을 닦는 척하며 방의 구조를 스캔했다. 통풍구, 조명기구, 액자, 뒤편, 박찬호 같은 인물이 날뛰는 환경이라면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확률이 높았다. 권희준의 지친 숨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서재의 침묵을 채웠다. 세라의 손이 책장 위 선대 회장의 사진이 담긴 묵직한 액자 뒤로 미끄러졌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미세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먼지가 아니었다. 정교하게 숨겨진 초소형 마이크였다. 세라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먼지를 닦아내는 신용을 하며 눈으로는 마이크의 모델과 전원 공급 방식을 즉각적으로 분석했다. 이것은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다.
전문적인 도청 장비였으며 외부 전원에 연결되어 24시간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 손잡이에 숨겨진 초소형 주파수 탐지기를 무심코 활성화시켰다. 손잡이에 달린 작은 LED가 붉은 빛을 희미하게 깜박이기 시작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세라는 계속해서 방안을 청소했다. 권희준의 거대한 책상 아래, 화상회의용 스크린 뒤쪽, 그리고 천장에 스프링클러 덮개 안, 탐지기는 최소 4개의 활성 신호를 더 잡아냈다. 이 서재는 완벽하게 도청되고 있었다. 권희준은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모든 전략을 적에게 노출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찬호 전무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권희준을 얕잡아 보고 심지어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는 권희준의 모든 약점과 계획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글로벌 테크와의 계약건 역시 박 전무가 의도적으로 망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세라는 마지막으로 휴지통을 비우며 권희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총재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전의 수능적인 가정부의 톤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권희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스쳤다.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세라는 빈 휴지통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오늘 수거된 서류 중에 어젯밤 늦게 검토하셨던 글로벌 테크 수정 제안서의 원본 파쇄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시험 질문이었다. 그 서류가 사라졌다면 내부의 스파이가 물리적인 증거까지 빼돌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권희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책상 위를 황급히 뒤졌지만 이내 절망적인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명히 내가 직접 파쇄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이제 이 방 안에 자신 외에 누군가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세라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총재님, 이 댁의 보안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청소용 천을 쥔 손을 들어 조금 전 발견했던 액자 뒤를 조용히 가리켰다. 그리고 청소해야 할 것이 먼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권희준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이 낯선 가정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려 했었다. 세라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작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다. 이 방은 도청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중요한 대화도 하시면 안 됩니다. 밤 10시 화상회의 직전에 제 방으로 와주십시오.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는 다시 공손한 가정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총재님, 저녁 식사 준비 시간에 맞춰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카트를 밀고 서재를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권희준은 충격에 빠진 채 메모지와 그녀가 사라진 문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유세라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자신의 작은 숙소로 향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단순한 보안 점검이 아니었다. 이것은 AURA 그룹의 명운을 건 전면전이었고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오늘 밤 글로벌 테크와의 1,000억 원짜리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박찬호는 분명 그 계약을 박살낼 준비를 하고 있을 터였다. 세라의 방은 펜트하우스의 다른 곳과 달리 최소한의 가구만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유니폼을 벗었다. 유니폼 안에는 통신 장비와 소형 분석 키트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어피스를 착용하고 즉시 권희준의 비서실 내 유일한 연락책에게 보고했다. 상황 심각, 둥지가 오염되었습니다. 총 5개의 벌레 확인, 표적은 완전히 노출된 상태.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둔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꺼냈다. 군용 등급의 보안이 적용된 장비였다. 그녀는 AURA 그룹의 내부망에 우회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에게는 이 집의 구조도뿐만 아니라 AURA 그룹의 재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이 필요했다. 박찬호가 망가뜨리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그것을 되돌릴 수 있었다. 시간이 얼마 없었다. 밤 10시까지 그녀는 박찬호가 글로벌테크에 어떤 거짓 정보를 흘렸는지, 그리고 권희준이 모르는 진짜 계약 조건의 함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유세라, 한때 월스트리트에서 데이터 고스트라 불렸던 전설적인 MA 전문가. 그녀가 가정부로 위장한 이유는 단 하나, 추락하는 제국을 구하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무대가 오늘 밤이 될 것이었다. 밤 10시 정각. 권희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펜트하우스 구석에 위치한 작은 가정부 숙소의 문을 두드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1시간 전 서재에서 그 미스터리한 가정부가 건넨 메모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박찬호 전무와의 운명을 건 화상회의까지는 이제 불과 30분도 남지 않았다. 그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를 맞이한 것은 낮에 보았던 수능적인 가정부가 아니었다. 유세라는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와 바지 차림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방은 어두웠지만 한쪽 구석을 가득 채운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들어오시죠, 총재님. 시간이 없습니다. 권희주는 망설이다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비좁은 방은 온갖 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해체된 서버, 여러 대의 노트북, 정체를 알 수 없는 통신 장비들이 침대와 작은 책상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곳은 가정부의 방이 아니라 마치 비밀작전본부 워룸과도 같았다. 유세라는 벽에 붙은 펜트하우스의 도면을 가리켰다. 도면 위에는 5개의 붉은 점이 섬뜩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총재님의 서재는 완벽하게 도청되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간결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책장 뒤, 책상 아래, 그리고 화상회의용 스크린 뒤편입니다. 전부 박찬호 전무의 짓이 확실합니다. 권희주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 적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보다 오싹한 공포가 먼저 밀려왔다. 그 늙은 여우가 감히 내 집무실에. 권희준이 이를 갈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세라는 그의 감정적인 반응을 냉정하게 잘랐다. 분노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1,000억 원짜리 계약이 걸린 문제입니다. 박 전무는 오늘 밤 이 계약을 의도적으로 파탄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글로벌테크 측에 전달할 가짜 데이터까지 준비해 뒀더군요. 그녀는 메인 모니터 중 하나를 그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AURA 그룹 내부 재무망에서 빼낸 듯한 2개의 데이터 시트가 나란히 떠 있었다. 왼쪽은 실제 재무 현황과 신규 사업의 긍정적인 예상 수익률이었고, 오른쪽은 박찬호가 수정한 조작된 보고서였다. 숫자는 교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신소재 개발 비용은 30% 이상 부풀려졌고 예상 시장 점유율은 경쟁사인 태산그룹의 자료를 인용하여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배임 행위라고. 권희준이 낮은 목소리로 신음했다. 세라가 고개를 저었다. 사기 그 이상입니다. 박 전무는 이 가짜 자료를 이용해 글로벌테크를 압박할 겁니다.
그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거나 혹은 AUR에게 극도로 불리한 조건을 내걸게 만들겠죠. 어느 쪽이 되든 계약은 파기 직전까지 갈 것이고 그게 바로 그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녀는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다. 박 전무는 AURA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이사회를 선동해 총재님을 몰아낼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표는 경쟁사인 태산그룹의 AURA를 헐값에 넘기는 것입니다. 권희주는 현기증을 느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가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전신을 감쌌다. 그는 유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당장 저 자료가 가짜라고 밝힐 수도 없어. 증거라고 해봐야 증거는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세라가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 저 1,000억 원짜리 계약부터 따내야 합니다. 박 전무의 손에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가능한 임무를 기필코 완수하려는 자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회의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평소처럼, 네. 박 전무가 원하는 대로 무력하고 절박하며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는 총재님을 얕보고 있습니다. 그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권희주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이 낯선 여자를 믿어보기로 했다. 당신은? 권희준이 물었다.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을 듣고 지켜볼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를 가리켰다. 회의실의 모든 통신망은 이미 제가 장악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드릴 때까지는 절대 박 전무의 심기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녀는 권희준에게도 동일한 이어피스를 건넸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그때 저를 회의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가정부가 아니라 AURA 그룹의 대응 분석가 유세라 실장으로서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권희준은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어피스를 귀에 꽂고 자신의 서재, 이제는 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곳으로 향했다. 밤 10시 30분. 서재의 대형 스크린에 글로벌테크의 뉴욕 본사 임원진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긴급하게 잡힌 야간 회의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이 역력했다. 권희주는 세라의 조언대로 극도로 긴장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박찬호 전무가 마치 자신이 AURA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회의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해리슨 이사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늦은 시간에 다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박찬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포문을 열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낸 수정 제안서는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AURA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귀측에서 초기 RD 비용 전액을 선지급하고 로열티 비율을 10% 추가 상향하는 조건으로만 이 프로젝트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속 글로벌테크의 협상 대표인 해리슨 이사가 즉각 미간을 찌푸렸다. 박 전무님, 그건 당초 합의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초기 RD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박찬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작된 재무제표를 화면에 공유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AURA의 초기 리스크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보시다시피 신소재 개발 비용이 예상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예상 시장 점유율은 저희의 초기 예측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계약은 지금 상태로는 AURA에게 막대한 손해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AURA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를 깎아내렸다. 권희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가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열 때마다 박찬호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총재님께서는 아직 실물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제게 맡겨주시죠. 라며 공개적으로 그의 권위를 깎아내렸다. 글로벌 테크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권희주는 세라의 지시대로 절망적이고 무력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회의는 박찬호의 일방적인 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는 AURA의 약점만을 부각하며 글로벌 테크를 압박했다. 이 조건이 아니면 AURA는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귀치게 하십시오. 마침내 해리슨 이사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전무님, 그리고 권 총재님, AURA 그룹의 이런 일방적이고 비전문적인 태도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신 권 회장님의 비전과 AURA의 잠재력을 믿고 이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료와 요구는 상식 밖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공정한 협상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 회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계약은 잠깐만요. 박찬호가 의기양양하게 계약 파기를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 권희준의 귀에 숨겨진 초소형 이어피스에서 유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입니다. 저를 부르십시오. 유세라 실장으로 당당하게 모든 것이 끝나기 직전 권희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심호흡을 하고 박찬호의 말을 끊었다. 기다리십시오. 해리슨 이사님. 그의 예상치 못한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찬호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박전무. 당신의 분석은 치명적으로 틀렸어. 박찬호의 눈에 경멸과 조소가 동시에 어렸다. 뭐라고요, 총재님. 겨우 회의 몇 번 참석해 보시고 뭘 안다고. 내 대응 분석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권희준이 서재문 쪽을 향해 방금 전 세라가 알려준 대로 정확하게 말했다. 들어와요, 유세라 실장. 그 말과 동시에 서재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유세라가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태블릿 PC를 든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에서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하는 프로페셔널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박찬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너는 저기 가정부녀니 어떻게? 유세라는 박찬호의 경악 어린 시선은 가볍게 무시했다. 그녀는 스크린 속의 글로벌 테크 임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해리슨 이사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AURA 그룹의 대응 분석 및 리스크 관리를 맡고 있는 유세라 실장입니다. 그녀의 유창하고 완벽한 비즈니스 영어 발음과 당당한 태도에 해리슨과 다른 임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찬호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당장 경비원 불러. 이 여자가 미쳤나? 총재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런 천한 것을 감히 신성한 회의에. 천한 것은 당신의 분석이죠, 박 전무님. 유세라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태블릿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거대한 화면이 즉각 전환되었다. 박 전무님이 방금 공유한 자료에는 몇 가지
사소한 오류가 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서재에 울려 퍼졌다. 더 정확히는 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그녀는 박찬호가 제시한 조작된 데이터와 자신이 확보한 실제 데이터를 화면에 나란히 띄웠다. 보시다시피 여기 신소재 개발 비용이 30% 이상 부풀려졌습니다. 이것은 박 전무님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려 한 정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또한 이 부분 예상 시장 점유율은 경쟁사인 태산그룹의 로비 자료를 기반으로 의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박 전무님, 태산그룹 부회장과 지난주에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 부인하시겠습니까? 박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네가 그걸 어떻게? 그가 황급히 자신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삭제하려 했지만 세라는 이미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있었다. 세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해리슨 이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해리슨 이사님. 박 전무의 무리한 요구는 AURA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계약을 파기하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그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모든 것이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났다. 권희주는 충격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유세라를 바라보았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감히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 미스터리한 가정부가 1,000억 원짜리 계약의 숨통을 다시 붙들고 있었다. 서재의 공기는 이제 폭풍전의 고요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폭풍의 눈,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박찬호 전무는 유세라가 화면에 띄운 증거들 앞에서 핏기 가신 얼굴로 입술만 파들거렸다. 그는 유세라와 권희준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 상황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건 조작이야. 이 미친 여자가 총재님을 홀려서 당장 경비 불러. 저 여자를 끌어내. 그가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권희준이 그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젊은 총재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벼랑 끝에서 돌아온 자의 냉혹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손대지 마, 박전무. 경비는 당신을 위해 부르게 될지도 모르니까. 권희준은 유세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해요, 유 실장. 박찬호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은 권희준의 힘과 그를 유 실장이라 부르는 칭호에 이중으로 충격을 받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반격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눈으로는 유세라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유세라는 그 경멸적인 시선을 가볍게 무시하고 스크린 속의 해리슨 이사에게 집중했다. 해리슨 이사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박 전무가 제시한 거짓된 리스크 분석 대신 제가 AURA의 진짜 가치와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에 대해 5분만 브리핑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해리슨 이사는 팔짱을 낀 채 이 기묘한 사내 쿠데타와 갑자기 등장한 유능한 실장을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옆자리의 법무팀과 잠시 짧은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유 실장. 5분 드리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미 AURA에 대한 신뢰를 거의 잃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유세라는 주저앉은 박찬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이 가져온 태블릿의 데이터를 메인 스크린에 완벽하게 연동시켰다. 화면이 바뀌었. 복잡한 재무제표 대신 AURA의 신소재 기술이 적용될 미래형 도시의 역동적인 3D 시뮬레이션이 나타났다. 박 전무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부품 납품 계약으로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박찬호가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던 AURA의 핵심 특허 기술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글로벌 테크는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솔루션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AURA의 AT7 반도체 신소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귀사의 에너지 그리드 전체의 효율을 현재보다 4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숫자에서 비전으로 바꾸어 놓았다. 박 전무는 이 기술의 개발 비용을 30% 부풀렸지만 사실 그 비용은 이미 선대 회장님께서 5년 전부터 투자해 오신 덕분에 대부분 상각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기 자본이 아니라 이 기술을 상용화하고 시장을 선점할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파트너가 바로 글로벌 테크입니다. 글로벌 테크 임원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AURA의 기술 잠재력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박찬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과도한 요구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유세라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미처 말하지 못했던 핵심 가려움증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라 판을 읽는 전략가였다. 하지만 유 실장, 해리슨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박 전무 같은 인물이 핵심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어떻게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그 문제는 오늘부로 해결될 것입니다. 유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제안할 새로운 협력 모델의 전제 조건입니다. 유세라는 스크린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두 회사의 로고가 나란히 배치되고 그 사이에 복잡한 지분 구조와 협력 방안이 표시된 도표가 나타났다. 이것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가정부 숙소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완벽하고 치밀한 역제안이었다. 1,000억 원. 이것은 글로벌 테크가 투자할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조인트 벤처 JV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할 금액입니다. AURA는 기술 특허와 R&D 인력을 현물 출자하고 글로벌 테크는 1,000억 원의 현금과 글로벌 유통망을 제공하는 겁니다. 박 전무가 요구했던 일방적인 선지급이 아닌 완벽한 전략적 동맹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권희준조차 숨을 죽인 채 유세라의 제안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박찬호가 망쳐놓은 계약을 수습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판 자체를 뒤엎고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박찬호는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조인트, 벤처라고? 미쳤어, 저 여자. 저건 내 계획에 없었어. 해리슨 이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유 실장, 당신의 제안은 매우 흥미롭지만 동시에 극단적으로 급진적이군요. 우리가 왜 단순히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대신 당신들과 리스크까지 함께 져야 하는 복잡한 JV를 설립해야 합니까? 그것은 협상의 마지막 관문,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유세라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사님. 첫째, 독점권입니다. 이 JV를 통해 글로벌 테크는 향후 10년간 AURA의 AT7 신소재를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경쟁사들이 이 기술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시장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분석이지만 글로벌 테크 역시 최근 경쟁사인 테슬라 내 에너지 솔루션에 밀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 계약으로는 그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JV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1,000억 원짜리 도박이 아니라 10년 뒤 10조 원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유세라의 마지막 말은 해리슨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녀는 AURA의 내부 사정뿐만 아니라 글로벌 테크의 가장 민감한 약점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슨은 더 이상 그녀를 AURA의 실무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레벨에 있는 협상가를 마주하고 있었다. 새벽이 동트기 시작할 무렵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기나긴 밤샘 협상 끝에 해리슨 이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유 실장, 당신의 대담함과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제안한 JV 설립안 글로벌 테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AURA의 내부 정리가 끝나는 대로 당신과 직접 논의하고 싶군요. 그것은 사실상의 승인이었다. 1,000억 원짜리 계약은 하룻밤 만에 가정부의 손에서 전략적 동맹이라는 더 큰 규모의 계약으로 재탄생했다. 권희주는 거의 탈진할 뻔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유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밤새 치열한 전투를 치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닫고 있었다. 화상회의가 종료되고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한쪽 구석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는 박찬호의 모습을 비췄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의 수십 년간의 계획, 그의 오만함, 그의 야망이 그가 가정부년이라고 불렀던 한 여자에 의해 단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 났다. 서재의 문이 닫히고 글로벌 테크와의 연결이 끊어지자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일순간 진공 상태처럼 변했다. 새벽의 차가운 빛이 방 안을 파고들었고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권희주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승리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유세라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하게 태블릿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방금 1,000억 원짜리 판을 뒤집은 전략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맡은 임무를 끝낸 유능한 비서처럼 보였다. 하지만 권희주는 더 이상 그녀를 유 실장이라는 임시 직함으로도 볼 수 없었다. 당신, 권희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대체 누구지?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을 압도했던 이 여성의 정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도청 장치가 깔려 있었다는 사실보다 이 여자가 가정부로 위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 유세라는 태블릿을 케이스에 넣는 동작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제 이름은 유세라입니다. 이력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총재님,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도발처럼 들렸다. 권희주는 실소를 터뜨렸다. 이름. 그래. 이름은 유세라겠지. 하지만 이력서? 특수보안업체 근무. 이게 당신이 말한 보안인가? 회계 장부를 해킹하고 글로벌 테크의 약점을 파고들고 JV 계약서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게?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주저앉은 박찬호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박찬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유세라를 향한 도끼로 번뜩이고 있었다. 권희주는 다시 유세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솔직하게 말해, 누가 보냈지? 아버지가 숨겨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심어둔 스파이인가? 유세라는 마침내 정리를 멈추고 권희준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감춰온 진실의 무게였다. 스파이는 맞습니다. 하지만 총재님을 감시하러 온 스파이는 아닙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무너져 있는 박찬호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런 자들을 잡으러 온 스파이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총재님은 혹시 3년 전 월스트리트와 홍콩을 뒤흔들었던 데이터 고스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권희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금융계의 전설이나 스캔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그 별명은 어렴풋이 들어본 기억이 있었다. 기업 M&A 현장에서 귀신처럼 나타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딜을 성사시킨 뒤 사라지는 수수께끼의 인물, 그게 당신이라고? 그 데이터 고스트의 본명이 유세라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저는 M&A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저는 제가 관여했던 마지막 딜에서 내부자 거래 및 기업 스파이 혐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정교하게 쳐놓은 함정에 빠졌죠. 그녀의 시선이 박찬호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그 함정을 설계한 자들,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제 명성을 훔쳐간 자들이 바로 박찬호 전무가 AURA를 팔아넘기려 했던 태산그룹입니다. 권희준의 눈이 커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찬호와 태산그룹,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 가정부로 위장해 AURA의 심장부로 잠입한 유세라. 그래서 당신은 복수를 위해 여길 들어왔다고? 권희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복수, 그리고 정의 구현이죠. 세라가 수정했다. 박찬호와 태산그룹이 손을 잡았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이 AURA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막는 것이 제게는 3년 전의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총재님의 위기가 곧 저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다가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데이터 고스트였던 시절의 기사와 그녀를 기소했던 당시의 조작된 증거들, 그리고 태산그룹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이 제 정체입니다. 저는 총재님을 속였지만 AURA를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은 총재님께서 하십시오. 권희준은 오랫동안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유세라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녀는 적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적들로 가득 찬 제국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아군일지도 몰랐다. 그는 유세라의 손에서 태블릿을 받아들고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보안 전화기를 들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보안팀을 서재로 올려보내. 조용히. 그는 박찬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리고 박찬호 전무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준비를 해. 긴급 안건이야. 전화를 끄는 그는 박찬호에게 다가갔다. 박찬호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총재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닥쳐. 권희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이 내 아버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AURA를 태산에 팔아넘기려 했는지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주지. 감히 내 집에서 내 눈을 속이고 이런 짓을 벌여? 잠시 후 보안팀 요원들이 들이닥쳐 저항하는 박찬호를 끌고 나갔다. 서재에는 다시 권희준과 유세라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희준은 지친 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유세라 씨, 아니 유 실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이제 가정부가 아니야. 하지만 공식적으로 실장으로 임명할 수도 없어. 박찬호 뒤에 태산이 있다면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그들은 당신이 돌아왔다는 걸 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유세라가 대답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가정부로 남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권희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은 더 이상 허드레시를 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내 옆에 있어야 해. 그림자 속에서 그는 결심한 듯 일어섰다. 앞으로 당신은 이 펜트하우스의 보안 총괄이자 나의 유일한 비밀 고문이다. 그는 서재 한쪽 벽을 밀었다. 벽이 소리 없이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선대 회장이 사용하던 비밀 전략실이었다. 이곳은 나조차도 오늘 처음 들어와 본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신 곳이지 그는 유세라를 안으로 이끌었다. 앞으로 이곳이 당신의 사무실이 될 거야. 공식적으로 당신은 여전히 가정부지만 실제로는 AURA의 전략을 지휘하게 될 거다. 유세라는 말없이 전략실을 둘러보았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갖춰져 있었다. 박찬호는 꼬리에 불과합니다. 유세라가 입을 열었다. AURA 내부에 그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산그룹은 박찬호가 잡혔다는 걸 알게 되면 즉시 플랜 B를 가동하겠죠. 더 공격적으로, 맞아. 권희준이 동의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박찬호가 남긴 독사의 둥지를 청소하고 태산의 공격을 막아내야 해. 오늘 밤 당신이 보여준 능력이라면 가능하겠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과 기묘한 신뢰가 동시에 흘렀다. 가면은 벗겨졌고 새로운 동맹이 맺어졌다. 한때 가정부였던 그녀는 이제 제국을 구하기 위한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한편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온 박찬호는 보안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차장에서 몰래 숨겨둔 비상용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를 눌렀다. 나 박찬호요. 계획이 틀어졌어. 그 빌어먹을 유세라가, 그 여자가 살아있었소. 그 여자가 권희준 옆에 붙었단 말이오. 당장 플랜 B를 가동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모든 걸 망치기 전에 그는 AURA를 무너뜨릴 최후의 카드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새벽에 동맹이 맺어진 후 권희준의 펜트하우스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세라는 더 이상 청소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돌아다니지 않았다. 그녀의 공식적인 직함은 보안 총괄로 변경되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선대 회장의 비밀 전략실 안에 철저히 감춰졌다. 그녀는 이제 AURA 그룹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유령이었다. 권희준은 이사회를 소집해 박찬호의 비리 정황 일부만을 공개하며 그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그는 세라의 조언에 따라 태산그룹과의 연관성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았다. 적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섣불리 뱀을 건드려서는 안 되었다. 박찬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풀려났지만 그의 모든 자금줄과 통신은 세라의 감시망 안에 놓이게 되었다. 비밀 전략실은 유세라의 두뇌와도 같았다. 방 전체가 AURA 그룹의 모든 데이터가 흘러드는 거대한 신경망이었다. 그녀는 권희준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충성파 직원들, 재무팀의 김 과장과 법무팀의 이 변호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들은 세라의 눈과 귀가 되어 그녀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회사 내부의 정보들을 수집했다. 유 실장님, 김 과장이 전략실의 보안 회선을 통해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굳어 있었다. 박 전무가 관리하던 자금 중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의 흐름이 이상합니다. 서류상으로는 해외 RD센터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추적해보니 그 종착지가 전부 유령 회사입니다. 유세라는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돈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며 세탁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분석 시스템은 그 돈의 최종 목적지가 단 하나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TSR 캐피탈, 태산그룹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위장 투자사였다. 박찬호는 수년간 AURA의 돈을 빼돌려 적의 금고를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 추적해주세요, 김 과장님. 세라가 지시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산그룹이 AURA를 인수하기 위한 실탄을 AURA 스스로가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박찬호는 그 대가로 내부 정보를 넘겼겠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는 박찬호가 태산에 넘겼을 내부 정보의 실체를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가정부로서의 접근 권한을 마지막으로 활용했다. 박찬호가 해임되던 날, 그녀는 그의 개인 집무실에 최종 청소를 하러 들어갔었다. 물론 공식적인 청소부가 아닌 데이터 수집가로서였다. 그녀가 그때 그의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데이터 복제 장치가 드디어 빛을 발했다. 박찬호가 삭제했다고 믿었던 모든 자료, 그의 비밀 금고와 연결된 암호화된 파일들이 세라의 서버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거기에는 지난 5년간 박찬호가 AURA의 핵심 기술을 태산그룹에 빼돌린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신소재 기술뿐만 아니라 차세대 바이오 프로젝트, 심지어는 AURA의 임원진 명단과 그들의 약점까지도. 이건 단순한 스파이 행위가 아니야. 유세라는 모니터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박찬호는 AURA 내부의 주요 임원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거대한 독사의 둥지를 만들어 놓았다. 재무, 인사, 기술 개발, 거의 모든 부서에 그의 끈앞풀들이 심어져 있었다. 그들은 AURA의 성장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실패한 프로젝트를 양산하며 회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권희주는 보고를 받으며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을까? 그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유세라가 고개를 저었다. 아마 어렴풋이 짐작은 하셨겠지만 그 뱀의 머리가 박찬호라는 사실은 모르셨을 겁니다. 박 전무는 선대 회장님의 가장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그는 그 신뢰를 방패막이 삼아 이 모든 짓을 벌인 겁니다. 바로 그때 법무팀의 이 변호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유 실장님, 태산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들이 박찬호 전무를 AURA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주주 대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명분은 경영 실책으로 인한 글로벌 테크 계약 파기 위기, 그리고 권 총재의 독단적인 경영입니다. 유세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예상했던 시나리오군요. 태산그룹은 박찬호를 희생양으로 내세워 AURA의 경영권을 흔들려 하고 있었다. 글로벌 테크와의 계약은 JV로 극적인 반전을 이뤘지만 그 사실은 아직 외부에 공표되지 않았다. 태산은 AURA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믿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하고 있었다. 권 총재님, 유세라가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뱀들이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AURA 내부에 심어져 있던 박찬호의 잔당들은 태산그룹의 움직임에 발맞춰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세라와 권희준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재무팀에서는 김 과장을 따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기술개발실에서는 핵심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갑자기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AURA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적들은 유세라의 존재를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권희준의 곁에 강력한 조력자가 나타났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가정부로 위장했던 유령에게 서서히 목이 졸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이 변호사님, 태산의 소송에 대비해 박찬호의 횡령 및 배임 증거를 정리해 주십시오. 단, 태산과의 연계는 아직 숨깁니다. 세라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김 과장님, 자금 세탁에 연루된 내부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방어만 하지 않습니다. 반격에 나설 겁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AURA 그룹의 조직도를 띄웠다. 그리고 박찬호의 네트워크에 속한 인물들의 얼굴에 붉은색 X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독사의 둥지에 숨어 있던 뱀들이었다. 권 총재님, 곧 긴급 이사회가 열릴 겁니다. 태산그룹이 소집을 요구하든 우리가 먼저 하든 말이죠. 그곳이 이 뱀들을 한꺼번에 잡을 사냥터가 될 겁니다. 유세라의 눈은 이미 마지막 전투, 모든 것을 끝낼 단 한 번의 회의를 내다보고 있었다. AURA 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수십 톤의 압력으로 짓눌린 듯 무거웠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소집을 요구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룹에서 해임된 박찬호 전무 측, 정확히는 그가 규합한 일부 주주들과 태산그룹의 위장 계열사들이었다. 그들의 명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총수 해임건이었다. 권희주는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상 사방이 포위된 섬과 같았다. 이사들 중 상당수가 이미 박찬호의 독사의 둥지에 속해 있거나 태산그룹의 압력에 굴복한 상태였다. 그들은 권희준을 무능하고 감정적인 풋내기 총수로 몰아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찬호는 공식적으로는 해임된 상태였지만 주요 주주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의장, 박찬호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선대 회장님부터 30년간 AURA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총수가 권희준 총재가 저를 어떻게 내쳤습니까? 그는 권희준을 손가락질했다. 저자는 지금 AURA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박찬호와 한패인 재무 담당 이사가 즉시 그 말을 받았다. 맞습니다. 글로벌 테크와의 1,000억 원짜리 계약건 박 전무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권 총재는 이 중요한 계약을 거의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사회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다 글로벌 테크의 신뢰만 잃었습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왜곡된 진실이었다. 그들은 유세라가 JV 계약을 성사시킨 사실은 모른 채 단지 계약이 보류 중이라는 사실만을 이용해 권희준을 공격했다. AURA 내부의 뱀들은 일제히 권희준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런 무능한 총수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당장 총수 자리에서 물러나고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권희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유세라의 지시대로 아직 반격의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 둥지 안에 얼마나 많은 뱀이 숨어 있는지 그들의 민낯을 확인해야 했다. 박 전무의 횡령과 배임 혐의는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박찬호 측 변호인이 말을 끊었다. 그것은 날조된 모함입니다. 권 총재가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해 충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회의장은 순식간에 권희준을 탄핵하려는 여론으로 가득 찼다. 박찬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의장을 향해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권희준 총재의 경영 능력 부재와 독단적 경영으로 인한 회사 가치 훼손을 물어 현 시간부로 권희준 총재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할 것을 긴급 동의안으로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입니다. 박찬호의 세력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이사들조차 이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의장이 망설이며 의사봉을 들었다. 그럼 권희준 총재 해임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묵직하고 거대한 이중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유세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 유니폼도 비밀 고문의 어두운 복장도 아니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최고급 비즈니스 슈트, 머리는 빈틈없이 묶어 올렸고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의 모든 오만한 권력자들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갑고 강력했다. 그녀는 가정부가 아니라 3년 전 월스트리트를 호령했던 데이터 고스트의 모습 그 자체였다. 박찬호는 그녀의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네, 네가 감히 여길 왜? 경비는 뭐 하나. 저런 년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그가 고함을 질렀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유세라의 기세에 모두가 압도당했다. 유세라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천천히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권희준의 옆자리에 멈춰서서 마치 자신의 자리인 양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소개가 늦었군요, 이사님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AURA 그룹의 보안 총괄이자 여러분이 방금 파기 직전이라고 언급하신 글로벌 테크와의 신규 JV 계약을 성사시킨 총괄 책임자 유세라입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JV 계약 성사라는 말에 몇몇 이사들의 눈이 커졌다. 박찬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저 여자가 또. 유세라는 박찬호의 발악을 무시하고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거대한 화면이 즉각 전환되었다. 박찬호 전무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범 여러분, 유세라가 차갑게 말했다. 화면에 처음 뜬 것은 박찬호가 수년간 자금을 빼돌린 유령 회사들의 차트였다. 박 전무는 지난 5년간 AURA의 RD, 자금 약 800억 원을 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횡령했습니다. 그녀는 자금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다. 이건 불법 사찰이야.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 박찬호와 연루된 재무이사가 소리쳤다. 불법 사찰이 아닙니다. 유세라가 다음 화면을 넘겼다. 박 전무의 개인 금고에서 나온 비밀 장부의 사본입니다. 여기에는 돈을 받은 분들의 이름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더군요. 화면에는 이사들 몇몇의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수수 날짜와 금액이 떠올랐다. 해당 이사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유세라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무겁게 깔렸다. 그녀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이 돈의 최종 종착지는 TSR 캐피탈, 바로 태산그룹의 비밀 금고입니다. 태산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찬호는 AURA의 돈으로 AURA를 무너뜨릴 적의 실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AURA의 핵심 기술을 넘겼죠. 유세라는 박찬호가 태산그룹 부회장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사진, 그가 넘긴 신소재 기술 데이터 목록, 그리고 AURA 내부의 뱀들과 나눈 대화로그를 차례로 화면에 띄웠다. 여러분은 지금 AURA의 이사회가 아니라 태산그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권 총재, 해임안이요? 아니죠. 이것은 태산그룹의 적대적 M&A를 위한 마지막 작업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박찬호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유세라를 노려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 그래, 횡령은 인정하지. 하지만 글로벌 테크건은 내년이 조작한 거야. 내가 그 계약을 망치려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건 증거요? 유세라가 차갑게 웃었다. 증거는 박 전무님께서 친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다. 총재님의 서재에 직접 설치하신 그 도청 장치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회의실에 음성 파일이 울려 퍼졌다. 이준 총재, 이러다간 다 망합니다. 글로벌 테크건은 당장 제게 맡기시고. 이건 모욕입니다. 이 계약은. 하하하, 멍청한 놈. 권희준 그 애송이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이 계약을 박살내고 글로벌 테크가 등을 돌리게 만들면 태산의 주가가 오를 거다. 이 늙은 여우야. 그것은 박찬호가 글로벌 테크와의 화상회의 직전과 직후 자신의 공범과 통화하며 의기양양하게 떠벌렸던 내용이었다. 유세라가 그날 밤 서재의 도청 장치를 역으로 해킹하여 녹음해둔 결정적인 증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찬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권희준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제국의 주인다운 냉철하고 압도적인 위엄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의장, 안건을 수정해야겠습니다. 그가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제 회의만이 아니라 박찬호와 여기 명단에 있는 이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즉각 체포 안건으로. 그는 유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묵묵히 노트북을 닫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AURA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권희준을 몰아붙이던 오만한 목소리들은 모두 사라졌다. 박찬호는 입을 벌린 채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도청 장치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유세라는 노트북을 닫으며 이 길고 긴 전투의 마침표를 찍었다. 권희준은 의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의장,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박찬호 전무가 말한 충심의 실체입니다. 지금 당장 보안팀과 법무팀에 연락해 검찰을 부르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AURA 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들어섰다. 유세라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둔 것이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모함이야. 유세라 저 여자가. 박찬호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건장한 요원 2명이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그와 함께 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재무이사와 기술 담당 이사 역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끝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유세라는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박찬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3년 전에 나에게 했던 짓을 기억하나, 박전무? 당신은 나를 고스트로 만들었지만 그 유령이 돌아와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겠지. 박찬호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박찬호와 그 일당이 끌려나가자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안도의 한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태산그룹의 적대적 M&A 시도는 AURA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이사회 현장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내부 스파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법적인 시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유세라에게 넘겨준 꼴이 되었다. 권희준은 즉시 회의를 재개했다. 이제 AURA의 진짜 적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사 여러분, 유세라 실장이 보고한 대로 글로벌 테크와의 계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1,0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조인트 벤처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는 유세라가 준비한 JV 계약의 최종안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끊임없이 애송이 총수라 불리며 흔들렸던 권희준의 리더십은 이단 하룻밤의 반격으로 완벽하게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사들의 눈치를 보는 유약한 상속자가 아니었다. 그는 유세라라는 강력한 검을 손에 쥔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AURA의 새 주인이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JV 계약을 승인했다. 그날 오후 AURA 그룹은 박찬호 전무를 비롯한 임원진의 대규모 배임 및 스파이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식 발표했다. 동시에 태산그룹의 부도덕한 적대적 MA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언론은 AURA의 왕자, 쿠데타를 진압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 고스트 유세라의 기환이 있었다. 3년 전의 누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완벽하게 벗겨졌다. 박찬호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가 서재에서 울려 퍼졌던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유세라가 설치한 역해킹 트랩. 그는 자신이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감시 시스템에 스스로 목이 졸린 셈이었다. 거짓말이야.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여자가 모든 걸 조작했어. 하지만 그의 발악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범이었던 이사들은 이미 자신들의 넥타이를 풀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다.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AURA 그룹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추악한 배신극을 목격하고 있었다. 권희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회의장 문을 지키고 선보한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박찬호 전무, 그리고 재무 담당 최 이사, 기술개발실의 황상무, 권희준이 유세라가 넘긴 장부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다. 지금 이 시간부로 AURA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며 배임, 횡령,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즉각 체포한다. 요원들이 다가오자 박찬호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저항했다. 내까짓 애송이가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회사는 내 거야. 그의 추한 발악은 유세라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박찬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AURA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박 전무님. 당신은 그저 이 집을 좀먹는 기생충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오늘 대청소가 끝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찬호는 끌려나가면서도 유세라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유세라, 내년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태산그룹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그의 목소리는 무거운 문이 닫히면서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회의실에는 승자의 침묵이 아닌 거대한 암초를 제거한 뒤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권희준은 남은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사 여러분, 오늘 이사회는 AURA의 종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큰 독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유세라를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이제 AURA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유세라는 스크린의 글로벌 테크와의 JV 계약서 초안을 띄웠다. 박찬호가 파기하려 했던 1,000억 원짜리 계약이 AURA가 기술 주도권을 쥐는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되었다는 소식에 이사들은 술렁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이사가 묻자 권희준이 대답했다. 유세라 실장, 아니 유세라 본부장이 해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그가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자 이사들은 유세라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조력자가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 선 실세였다. 이 JV 계약으로 AURA는 향후 10년간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박찬호가 퍼뜨린 유동성 위기설은 모두 거짓입니다. 유세라가 데이터를 제시하며
그들의 불안을 잠재웠다. 바로 그때 한 이사의 태블릿에 긴급 속보가 떴다. 총재님, 방금 속보입니다. 태산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속보로 향했다. AURA 그룹이 박찬호와 태산그룹의 유착관계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태산그룹의 적대적 M&A 시도는 실패로 규정되었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태산그룹은 AURA를 집어삼키려다 자신들의 핵심 인맥과 막대한 자금을 잃고 오히려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박찬호의 실패는 곧 태산그룹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유세라의 복수는 그렇게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AURA 그룹은 전례 없는 규모의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유세라는 다시 비밀 전략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이름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모든 정화 작업은 그녀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김 과장과 이 변호사는 그녀의 손발이 되어 박찬호의 잔당들을 하나씩 색출해냈다. 독사의 둥지에 숨어있던 뱀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그들은 유세라가 제시하는 정확한 증거 앞에서 스스로 무너졌다. 수십 명의 임직원이 해고되거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AURA는 몇 년 만에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필요한 수술을 감행했다. 피를 흘렸지만 새살이 돋아날 공간이 생겼다. 언론은 연일 AURA의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권희준 총재는 더 이상 유약한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낸 냉철한 승부사로 재평가받았다. 그가 이사회를 뒤엎는 과정에서 보여준 결단력과 그가 발탁한 미스터리한 조력자 유세라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다. 유세라의 과거, 데이터 고스트로서의 전설과 3년 전의 억울한 누명 또한 재조명되었다. 태산그룹이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정황이 박찬호의 증거와 맞물려 드러나자 그녀는 순식간에 비극적인 희생자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박찬호의 흔적이 완벽하게 지워진 펜트하우스 서재. 모든 도청 장치가 제거되었고 창문 너머의 한강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권희주는 노을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유세라가 조용히 들어서자 그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유세라 씨.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군. 그는 샴페인 2잔을 따랐다. 당신은 내 가정부였고, 내 비밀 고문이었고, AURA의 구원자였지. 이제 AURA는 안정을 되찾았고, 당신의 누명도 벗겨졌소. 앞으로의 계획은? 그의 질문에는 긴장감 대신 순수한 궁금증과 파트너로서의 존중이 담겨 있었다. 유세라는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다. 제 계획은 태산그룹의 완전한 해체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권희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렇다면 그 일을 AURA 안에서 공식적으로 해보는 건 어떻소?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위에는 AURA 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임명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찬호가 앉아있던 자리요. 하지만 그가 하던 횡령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오. 글로벌 테크와의 JV도 당신이 직접 이끌어야 하고 태산그룹의 잔당을 처리하는 일도 맡아줬으면 하오. 이것은 보은이 아니오, 유세라 씨. 권희준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AURA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이 제국을 재건할 사람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걷기를 청하고 있었다.